안녕하세요. 저는 둔촌주거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인규라고 합니다. 저는 둔촌주거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곳을 기록하고 기리는 안녕 둔촌주거아파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건 같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록이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말 그대로 둔촌주거아파트가 고향이었고 많은 분들이 좀 충격적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특히 저희보다 이제 윗세대에서는 아파트가 고향이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분들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파트가 고향이라니 너네는 너무 안 됐다. 근데 사실 저희가 사랑했던 그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나 아름다웠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어떤 애정의 대상이었다라는 그런 게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어서 되게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함께 이제 고향을 잃는 그런 과정이었고 아주 어릴 적의 기억은 다 노는 거였죠. 네. 동네 나가면 제 또래 그런 친구들, 동네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놀이터가 단지 안에 12개가 있었거든요. 그 놀이터를 이렇게 원정 다니는 그런 맛도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의 그 여유로움을 정말 잘 누리던 게 제 유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밖에 나가면 뭐 잔디밭도 있고 나무들도 너무 다양해서 걔네들이 이제 피고 지는 그런 속도도 다 다르니까 매번 다른 게 있었고 그랬던 공간이 다 둔촌주공아파트였던 거죠. 마을의 수모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게 둔촌이라는 지명을 한자 뜻으로 풀어보면 숨을 둔자에 마을 촌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마을의 수모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특히 SNS로 사람들이랑 많이 소통을 했었고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었어서 돌아다니면서 예쁜 거를 보면서 공유하는 거 자체로도 사실은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봄이니까 한 번 더 와서 보세요. 뭐 가을이 예쁘네요. 와서 보세요. 뭐 이런 걸 계속 했었고 정말 놀랍게도 실제로 그렇게 오셔가지고 둘러보고 각자 이제 추억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살았던 동을 찍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총 5권이 만들어졌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책이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았다라는 그 기억에서 더 많이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기억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봄의 풍경들을 담은 그런 기록들이고 저희 어머니 세대는 이곳이 어떤 의미였나 이런 것들을 또 담은 코너기도 하고요. 점점 갈수록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점점 들어오게 돼요. 세 번째가 이제 놀이터를 기록한 건데 저희 이제 기린미끄럼틀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저희가 불꽃놀이를 했었는데 그것도 진짜 게릴라처럼 그날 아침에 저희가 SNS에 올리고서는 오늘 밤에 불꽃놀이 합시다 해가지고 올렸는데 현장에 갔는데 진짜 사람들이 다 막 삼삼오오에 모여 있는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모두가 정말 이 기린미끄럼틀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와서 정말 되게 다정한 어떤 그런 이벤트였고 온라인으로만 만나던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처음 본 게 그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함께 있네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 순간도 정말 참 좋았던 기억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언리미티드 에디션 샘플북인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주옥 같은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작업하는 거에서 많이 참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긴 12집을 방문하다 보니까 정말 두께가 엄청나게 많고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담겨서 봐도 사실 저는 재미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뭐 그렇게 다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가서 보니까 이 12집이 정말 다 다른 거예요. 아파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모습일 수 있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모든 집들과 사람들의 삶이, 사연들이 다 다른 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이주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이 됐는데 아파트에 펜스가 쳐지고 망가지는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슬픔을 제가 종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활발함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주공 아파트뿐만 아니라 조금 더 크게 보면 내가 살았던 집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은 다 사실 공감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살았던 모든 집이 사라졌다고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 와, 이건 진짜 한국 사회에 진짜 끊임없이 반복되는 집단적인 그런 상실이었구나. 내 고향에 대한 그런 기록은 못 남겼어도 저희 프로젝트로 되게 대리만족 같은 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아, 이런 걸 참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되게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너무 비장하게 해버린 것 같아. 사실 후회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사라지는 거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계속 하면 정말 힘든 게, 사실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그 기록하는 대상의 가치를 사실 계속 발견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사라진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사실 기록하는 사람으로서는 늘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많은 기록들이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걸 계속 지켜나가기 위한 기록 같은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은 몰랐고요. 정말 장난처럼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렸는데, 그 원동력은 어쨌든 둔촌주공 아파트를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둔촌주공 아파트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그걸 끝까지 지켜보겠다라는 생각이어서 그 끝을 그냥 계속 지켜보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집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과 닮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국 다 다른 집들이 필요한 것 같고, 똑같이 생긴 집에 가더라도 다 다른 집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삶의 모습에 맞춰서 결국은 집과 동네를 정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집을 구하는 방식이고,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거는 결국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가 사라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과정일 텐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라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라지지 않는 어떤 환경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내가 언제 와도 다시 내 삶의 어떤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변하지 않는 환경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번잡스러운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손실 같은 것들이 없다면 우리 삶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어떤 관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